네, 여론조사 흐름을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메타보이스 김봉신 부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개요부터 빠르게 들어가 보죠. 한국 갤럽 조사를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 590호 7월 2주입니다. 네. 이번 조사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됐고요. 이동수진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한 그리고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요거는 전화조사원 인터뷰라고 되어 있는데 전화 면접 조사이고요. 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직무수행 평가를 보시면 1%포인트 빠져서 25%입니다. 내려갔군요. 예, 살짝 빠졌는데 이게 이제 횡보죠. 네. 5점 이내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총선 이후에 23부터 시작해서 21까지 빠지다가 26 그리고 25 요 수준에서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예, 부정 평가는 68, 70에 가깝고요. 많이 올라갔네요. 부정 평가가. 예, 4% 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수치를 쭉 보면은 총선 이후에 전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카드가 나왔었는데요. 30이라는 숫자, 30%라는 긍정 평가 그 숫자가 좀 계속 멀어 보이네요. 가기 어렵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30% 근처에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20% 초중반에 완전히 고착되어 있는 박스권 횡보다 이렇게 보시면 박스권 행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사실은 뭐 되게 뭐 우물풍선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안보와 관련된 이제 좀 뭐랄까 정서를 좀 자극하고 네. 또 보수 성향이신 분들을 좀 결집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전혀 이게 반등할 기미가 없습니다. 반등할 기미가 예. 없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유를 보면서 긍정 평가 이유, 부정 평가 이유를 보면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긍정 평가 이유 한다고 하신 251명에게 여쭌 오픈문항입니다. 자유응답식으로 물었을 때 이제 외교라고 했어요. 역시 외교가. 네, 외교가 24%. 의대정원 확대 한 자릿수로 내려왔는데 여전히 계속 있습니다. 네. 7%. 그리고 나머지 부분 중에서는 뭐 뚜렷한 정책으로 나타나는 건 없고요. 전반적으로 잘한다. 5%. 뭐 이런 분들이 쭉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밑에 경제 민생도 4%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신뢰감 있고 책임진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서민정책 공정 있는데요. 응답 모르겠다. 그러니까 26입니다. 그러니까 긍정하시는 분 중에 한 4분의 1, 네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나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긍정 평가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국방 안보가 3%포인트 적어져서 4%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오물풍선 관련된 여러 가지 국방 이슈가 좀 잦아들었기 때문에 관심에서 떨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외교는 항상 늘 나오던 것이고 나오던 겁니다. 이번에 이제 하와이 갔다가 워싱턴 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뭐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외교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부정 평가 이유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부정 평가 이유를 보시면은 경제민생 물가는 항상 676분에게 여쭌 건데요. 경제민생 물가가 13%, 소통이 미흡하다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또 8%, 외교도 나왔습니다. 6%. 예, 외교가 6%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거부권 행사 역시 나와 있고요. 김건희 여사 문제 나와 있고요. 해병대 수사 외압 나와 있고요. 의대 정원 확대 나와 있고요. 최근에 나와 있던 이슈들은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안전사고 대응과 관련돼서 뭐 좀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부동산 정책 나와 있고요. 여당 내부의 갈등을 조장한다. 뭐 이런 것도 1%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언론을 탔던 이슈 중에서 영일만만 빼고 대부분 나와 있고요. 물론 이제 모름 응답 거절도 15%인데 긍정 평가 하시는 분 중에 26% 나왔죠. 여기서는 15%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뭐 대동소이해요. 이유는 대동소이한데 계속해서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경제 민생 물가 너무 지금 삶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많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1, 2, 3 뭐 이 정도였는데 4%까지 올라왔다. 맞습니다. 이게 좀 눈길을 끄네요, 저는.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꾸준히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영부인과 관련된 리스크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흔치 않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해병대 수사 외압이라는 게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 거부권 행사, 김건희 여사 거부권 행사 따로 있군요. 이게 아예 해병대 수사 외압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네. 내용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비 많이 왔지 않습니까? 네. 여기 안전사고 대응과 관련돼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사실은 외교 행보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뭐 치트키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하와이, 워싱턴, 그러니까 미국 가는 이 일정, 또 나토 정상회의 간다는 일정이기 때문에 예. 좀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전혀 뭐 반응이 없습니다.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 바로 이번 그 조사에서요. 요거를 좀 보시면은 자, 이거는 예, 우리 예. 부대표께서 직접 손으로 예, 손으로 하는 거죠? 예, 방금 김봉신표 예. 분석 툴입니다. 한국갤럽이 10시에 발표하면 네. 얼른 긁어다가 이렇게 하는데요. 아.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색깔도 칠하시고 있고. 예. 네. 대전 세종 충청에서 긍정이 11%포인트 빠졌는데요. 부정이 19%, 오차범위 19%포인트, 오차범위 밖으로 네. 부정평가가 확 커졌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이렇게 출렁인 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예. 여기 한번 보시죠. 대전, 세종, 충청. 뭐 여기 보시면은 라고 하는데. 이게 호남에서 항상 그 긍정률이 낮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는 대전, 세종, 충청권에서 최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찌 최하. 된 일인가요? 예. 웬일인가요? 이 깜짝 놀랄 일인데요. 네. 대전, 세종, 충청에서 물난리가 났고 되게 뭐 맞아요. 목숨을 잃으신 예. 분도 여러 분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작년에 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있었지 않습니까? 참사가 있었는데 도대체 1년이 지났는데 이 정부에서 이거를 어떻게 잘 해결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요. 네. 1년 지나서 또 이런 목숨을 잃는 분도 계시고 뭐 몇백 년 만에 무슨 홍수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그 하와이 갔던 네. 그 시기하고 겹치는 게 아닌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네요. 아마 그때는 예. 하와이 일정을 소화했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예. 해외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 사이에 또 발생한 이 재난재해 이걸 좀 이건 지역에서 판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충청권 분들이 지금 여기 긍정률이 13이다. 네. 호남보다 더 낮은 긍정률. 물론 이제 오차범위에서 비슷하죠. 13, 16이니까. 그렇지만 수치만으로 보면 그냥 최하로 보이는데요. 네. 부정률은 19%포인트 높아졌다. 아하. 나머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무지근태 기타 빠지고요. 네. 여기서 보시면 진보 보수 중도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또 빠지고 이 진보 중도 보수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부정이 18%포인트 올라갔으니까 오차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즉 지금 정치에 대해서 좀 관심이 덜 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그냥 이거는 좀 못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네요. 참, 이 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충청 지역에서 이렇게까지 출렁인다. 이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시그널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와 같이 긍정률이 낮아진다. 저는 그 과정에서 이런 기사를 또 한번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이게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박소린 기자의 네. 오마이뉴스 기사인데요.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뭐 이런 거를 지시했다. 대통령 지시상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해서 너무 단순한 지시다. 지상이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어제 행안위에서도 여기에 예. 대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예. 정춘생 조국신당 의원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예.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해서 너무 이 몇 잡니까? 진짜 한 줄로 얘기하고 끝. 그러게요. 그 결과 예. 지금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이와 같이 폭락하는 부정 변동이 19%포인트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부정 평가가 4%포인트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거를 견인한 네. 측면이 있죠. 대전, 세종, 충청에서. 그렇게 봤을 때 이와 같이 여기서도 안전사고 대응이라는 게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 네. 지금 국민의 삶과 관련해서 대통령 내외는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하와이 갔다가 예. 지금 귀국길에 올랐다고 하네요. 예.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충청권에선 대전에서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뭡니까 희생되고 있고 굉장히 이재민도 발생할 텐데 이게 여야 정치인들도 지금 많이 그 전당대회로 바쁠 텐데 네. 좀 많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데 예, 수해 복구, 수해 복구를 예, 위해서 여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예. 우리 정부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힘을 모아야 되고 왜 재발 방지 대책이 안 되냐? 물론 너무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됐다라고는 하지만 잘 따져보고 또 희생자 가족분들 위로도 해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정부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고요. 자, 25%. 근데 부정이 68까지 올라갔다. 예. 이걸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글쎄요 백약이 무효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예.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왔는데 네. 뭐 개발을 하겠다 나왔는데 지금 결국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요때 있지 않습니까? 영일만도 뭐 하면 시추하면은 산유국이 된다. 네. 뭐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또 뭐 충청권이 아니죠. 네. 경북권 예, 경북권에 개발 약속을 또 하고요. 맞습니다. 예, 그럴 때에 이게 막 오를 것 같았는데 지금은 주저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요걸 한번 더 추가적으로 보시죠. 전국 지표 조사인데요. 어제 나왔습니다. MBS 조사. 어제 MBS 전국 지표 조사인데 네. 요거는 7월 8일에서 10일 동안 네. 엠브렘 퍼블릭 케이스터 리서치 코리아 상우 리서치가 조사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자체 조사이고요. 예, 마찬가지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제가 요거에서 요거 한번 보시죠. 26입니다. 긍정률이 26이면 최저치 아닌가요? 지금? 최저치입니다. MBS의 MBS에서도 최저치가 나와서 20%대에서 지금 마치 29에서 30. 요때가 또 그때 아니겠습니까? 요 때가 산유국의 꿈. 산유국 뭐 네. 오물풍선 그래서 뭡니까 불안감을 좀 자극하고 네. 이럴 때였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빠지고 있죠. 26이 지금 총선에서 11% 포인트 확 떨어졌을 때보다 네. 1% 포인트 더 낮은 상황입니다. 즉 긍정률이 지금 오르고 있지 못하다. 그렇네. 외교 행보에도 안 되고 있다. 아하. 외교 행보에도 지금 이번에 저 미국 방문한 게 뭐 몇 번 연속해서 뭐 나토 예, 정상회의, 정상회의에 초대가 3년 연속. 예, 예. 뭐 그런다고 했지만 지금 보면은 긍정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MBS에서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네.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자, 부정을 봐도 부정도 66이면 이것도 66입니다. 최고치네요. 부정이. 국민 세 분 중에 두 네. 분은 지금 부정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타파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거부권 행사도 거부권 이번에 행사하고 있었고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아마 여기에 조금 녹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재표결 과정을 거쳐 가지고 폐기가 된다.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이종호 전 대표 녹취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 VIP가 뭐 김기현이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뭐 엇갈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VIP 그 단어를 쓴 게 정말 연관성이 있어서 얘기를 구명운동 했기 때문에 이렇게 녹취가 된 것이냐 그거 뭐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그 의혹이 짙어진다 하면 지지율이 또 출렁일 수도 있고 외압 의혹, 그러니까 구명 로비 의혹 이게 짙어지게 되면 경찰 수사도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또 떨어질 가능성 이 가능성이 더 높은 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 거부권 행사라는 게 네. 그 정부 초기에 효능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이렇게 막 뭐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자꾸 반응을 해주면 네. 그러면 그 요구가 더 커질까봐 그렇게 반응을 안 해주고 효능감을 주지 않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기대치를 낮추는 네. 그런 뭐 메시지와 행보였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할 것 같아요. 130만. 130만. 예. 예, 탄핵 청원. 예, 청원에. 지금 보니까 139만 6,999. 지금 139만 예. 7천까지 제가 보고 가죠. 139만 6,999. 예, 예. 7천이 7천, 됐습니다. 7천이 됐네. 139만 7천. 저는 이제 이게 확산이 되는 거는 행운의 300만 숫자 정도로 7. 보기는 했는데 저 인구가요. 저렇게 하신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100만 인구가 화성시 인구예요.
그래요? 화성시가 특례시가 되면서 100만이 됐거든요. 네. 아직 안 됐죠. 이게 1년 유지가 돼야 되니까 100만을. 그러니까 특례시 직전인 게 화성시입니다. 그래요. 화성시 인구가 전부 다 해도 저거보다 적다. 이렇게 된 거예요. 100만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00만이 만약에 말씀드리다시피 광화문에 다 나오시면 이거는 세상이 네. 바뀌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저는 100만이라는 숫자는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숫자. 아주 중요한 숫자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네. 따라서 지금 긍정률 요 하락과 같이 본다면 네. 무조건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말이 안 되며 누군가 책임 있는 자가 나와서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요 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 건데요. 예, 7월 조사입니다. 조사 개요를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네. 예, 요거는 2,000명 조사입니다.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조사, 예, 7월 6일부터 8일간 진행이 됐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게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찬반. 찬성이 57.1이에요. 10명께 국민 10명께 요즘 한 6명 정도가 찬성인데 네, 6명이 가깝네요. 여기 매우 찬성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절반입니다. 매우 찬성이 50.3. 자, 이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높은 비율로 찬성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돼서 네. 찬성하는 비율이 이와 같이 높더라라는 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TK에서 대등하죠. 49.9 대 49.2. PK도 대등할 정도다. 예, 예. 대구 경북에서 네. PK에서도 대등한데 숫자로만 보면 여기는 더. 예, 더 높은 과반인데. 건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자, 수도권에서는 서울에서 60.2 그리고 뭡니까? 인천 경기에서는 네. 58.6 높은 비율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100만, 140만 서명을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만 보면 안 된다. 국민 뜻을 봐야 된다. 그럼요. 라는 걸 알 수 있다. 여기서 보시면은 중도가 61.4, 네. 보수가 2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에서도 예, 보수의 나오고 있다.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4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찬성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하, 보수에서도 4명 중에 그렇죠. 1명이 찬성. 그런데 외교 행보에서 이제 하와이 방문 때 예. 비가 엄청 내리는가 하면 네. 여기를 한번 보시죠. 방통위원장 임명 적절성 부적절이 절반입니다. 이것도 부적절히 절반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사람을 잘 쓰고 있는 것 같지도 네. 않고 경제가 확 살아나는 것 같지도 않고 외교 무대이지만 사실은 외교 무대보다 더 잘 챙겨야 되는 그 충청권에서 물난리가 나는데 도대체 정부 여당에서 또 대통령은 밖에 네. 있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하. 자, 심각합니다. 심각한 상황이고